그래서 책 속에 길이 있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시즌 1을 이렇게 끝낼 것 같은데. 네. 이거 지금 직접 참여 안 하시더라도 녹화본 보고 반응이 좋으시면 제가 다음 시즌도 한다 그랬죠. 다음 시즌에 준비되어 있는 게 그런 겁니다. 글쓰기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운영, 그리고 세일즈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이 컨텐츠를 좋아하실지에 따라서 좀 달려 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거 준비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컨텐츠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은 잘 법니다. 이거는 완전 필라테스 센터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책이 아마 좀 유명한 그 책 있잖아요. 마케팅 설계자? 그거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마케팅 설계자가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퍼널이라는 개념을 처음 이제 엄청 책 속에다가 써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설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거 보고 감을 많이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여기 핵심 오브 핵심, 이 책의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이 깔때기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지, 고려, 호감, 구매, 안심, 팬덤. 이까지 가는 통로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마케팅 활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냥 두면은 이 인지와 고려, 호감, 그 결제가 일어나기 전 단계 있잖아요. 이 부분에만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안심과 팬덤까지 끝까지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남겨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깔때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채를 걸러 가지고 이 팬덤까지 몇 명을 통과시키느냐가 이제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이걸 또 팬덤을 늘린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고객들을 받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의 팬이 될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소중하게 모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담긴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이 맞는 고객들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 깔때기에서 그 한 챕터가 그냥 이 깔때기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요. 먼저 인지 단계에서 잠재 고객을 모으는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발행되냐, 얼마나 지속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사실 SNS를 잘한다는 얘기는 그 엄청 기술적으로 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양이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양이 일단 많아지면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여기 이런 사람이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 하면은 일단 컨텐츠의 양을 늘리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스레드를 엄청 열심히 쓰잖아요. 블로그도 열심히 쓰지만 스레드에 등장하는 횟수가 더 많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열심히 글을 쓰면 글을 쓰는 것 자체로도 그 이 사람 저에 대해서 인지도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고려 단계인데, 고려 단계에서는 좀 더 뾰족한 내용을 전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이 맞는 고객들을 만나는데 필요한 단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려 단계에서 여러분들 이거 한 번도 의심 안 해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뭔가 이런 무료 강의를 한다거나, 하면은 꼭 뭔가 요청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제 포스팅을 공유를 해달라든지, 아니면 제 강의를 들으려면 DM을 보내라고 하든지, 이런 식의 액션을 항상 넣어놓거든요. 이게 굳이 이런 장치들을 심어 놓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뭔가 진짜 실제로 신청서를 받고 이러기보다는 이런 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는 액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호응이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장치 같은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컨텐츠를 정말 무료로 많이 만들고 좀 제 기준에서는 되게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냥 그거를 이런 장치 없이 뿌리기 시작하면은 그냥 체리피커라 그러죠. 딱 그냥 먹는 것만 먹고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생각보다 자기 시간 귀한 줄 알지만 나의 시간, 강의하는 사람의 시간을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걸러내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어, 이런 3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잠재 고객에게 전화나 대면으로 세일즈를 하면 매출로 연결되긴 어렵지만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고객 클레임 비율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못하면 못한다 말하면서 이런 그 결이 맞는 고객들을 골라내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뭐 온라인에서는 저는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잘 해내고 있었고 어차피 제가 강하게 세일즈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이 퍼널들을 끝까지 통과해야 들을 수 있게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 필라테스 센터, 오프라인 센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게 그겁니다. 그 가격 가지고 이벤트를 엄청 많이 하기 시작하면 이 앞선 단계가 그냥 거의 무시가 되고 바로 구매까지 바로 직행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 대해서 되게 좀 잘 알아보고 그렇게 여기 좀 괜찮네라고 생각하고 여기라면 내가 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그래 나 여기를 한번 가서 상담받고 결제해 봐야겠어 이렇게 천천히 와야 되는데 보통 필라테스 센터에서 이벤트들은 이 할인 이벤트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승전 할인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구매부터 꽂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가로 들어온 고객들이 그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스레드에서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뭔가 강성 클레임으로 변하는 고객들을 보면은, 회원권을 보면은, 회단가가 제일 적게 끊으신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할인 이벤트 같은 걸 많이 안 하는데, 제가 인수하기 직전에 할인 이벤트를 해가지고 등록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할인이 많이 됐으니까, 뭐냐, 회원권의 기간도 길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운영할 때도 계속 그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여튼 강성 클레임으로 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단계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로 찍혀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이 책을 10권 정도 쓰셨는데, 그 중에 그 전작 중에 해적들의 창업 얘기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책에 공지하고 미리 돈을 받고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PDF로 나중에 전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상품을 제작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니라 그 상품을 제작하는 단계에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셀즈를 하면서 이제 마케팅을 했던 겁니다. 저도 이 기술을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책을 제가 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책 전에는 무료 강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료 강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지금 이 방에서 거의 다 들어오신 그 독서방 있잖아요. 모네터리움의 독서방. 그, 그 방에서 사람들이 블로그 마케팅 강의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제가 막 그 필라테스 센터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맨 처음에 프로토타입 강의가 됐었고, 그거를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개선을 시켰죠. 그리고 개선을 하다 보니까 그 유료 버전의 강의도 나왔었어요. 유료 버전의 강의도 나왔어가지고, 그렇게 또 계속 돌리고 있다가 책을 좀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강의 내용을 제 블로그에 하나하나 그 글로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 책에 있는 내용들의 꽤 많은 부분은 제 블로그에 어디인가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엮어가지고 이제 책으로 낸 게 지금 제가 쓴 그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사람들에게 공개가 돼가지고 이미 저한테 저의 팬들을 늘리는 역할을 충분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정리는 안 해놨을 것 같은데 유료와 무료가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 지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인플루언서 활동, 그리고 좀 이런 마케팅 활동을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내용들이고, 이제부터 얘기할 내용은 그 오프라인 매장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과 그 온라인 사업, 그러니까 개인 퍼스널 브랜딩에 좀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나눠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그러니까 필라테스 센터의 사업주가 되고픈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 압도적인 컨텐츠가 필요하다. 그리고 광고비를 써도 돈 못 받는다는 기업에게 지금 고객을 위한 정보성 컨텐츠를 쌓지 않으면 좀 점점 더 광고에 의존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진짜 전 완전 경험으로 깨달은 게 있는데, 필라테스 센터에서 많이 쓰는 마케팅 중에 하나가 그 네이버 키워드 광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광고 하면은 요 지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네, 여기 파워링크 해가지고 여기 맨 처음에 뜨는 이 지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면은 완전 그냥 돈으로 사는 겁니다. 돈으로 사는 거라 가지고 센터 처음 인수했을 때, 1호점 인수했을 때, 이거가 설정이 되어 있었고, 이걸 돌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 대표가. 그래서, 아, 그 매출이 계속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한번 돌려봤거든요. 그게 8월이었어요. 8월에 이제, 원래 잘 된다는 달인데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한번 딱 마음 잡고 중요한 키워드에 예산 분배해가지고 돌려보니까 한 달에 7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허무하더라고. 보고 몇 명은 오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이게 남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너무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블로그 마케팅 하면서 광고주님들이랑 얘기해보면은 이 검색 광고에 돈을 쓰는 게 너무 휘발되는 느낌이 강하다고 느끼세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딱 하고 그때 이 책을 만나게 돼가지고 콘텐츠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에 대해서 콘텐츠는 뭐겠어요? 블로그 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된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검색 광고 70만 원 말고도 뭐 비슷하게는 그것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 전단지 뿌리는 거 있잖아요. 전단지도 사실 그걸 뿌리고 나면은 뭐 개인 수업이 회원님들 문의 전화가 한두 건 오기는 오더라고요. 그 저희 센터에서 한번 테스트로 돌려본 적이 있거든요. 그 진짜 한 번 딱 돌려보고 이때까지 안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돌리니까 막상 전화 오고 하는데 그게 또 휘발되는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나의 컨텐츠를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업 운영이 엄청 안정적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블로그 대행이라는 걸 하고 있지만 내 블로그 글은 사실 사업주님도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내 블로그에 글을 썼을 때는 그 돈이 안 들잖아요. 시간은 듭니다. 시간은 드는 건 알지만 돈은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갔을 때 되게 큰 힘을 발휘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기록을 하다 보면 지루한 순간도 오는데 주제를 확장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 그것 또한 기록으로 남겨라.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냥 계속 블로그에 글을 쓰라는 얘기인데 단순하게 저희 센터만 보더라도 필라테스 센터 블로그에 글이 많다는 이유로 그리고 글이 최근까지 올라왔다는 이유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내가 뭔가를 알아볼 때 그 업체의 블로그 글이 좀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 업체의 글이 뭐 지난주에 발행된 게 있으면 그래도 여기 좀 제대로 운영되는 거구나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글을 몰아서 블로그를 빡 쓰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아예 안 쓰는 것보다는 그게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낫겠죠. 그것보다는 꾸준히 이제 쓰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글도 일단 주 2회 쓰면 되게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6개에서 8개 정도 지금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주님들께도 사실 12개까지 써드리는 데도 있긴 하지만 좀 권해드리잖아요. 8개만 하셔라. 이 정도 해가지고 더 꾸준히 오랫동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하는 게 그냥 힘이다라는 걸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마케팅이 그냥 엄청 기술적일 것 같은데 막상 그 배워야 될 기술은 사실 몇 개가 안 되고 결국엔 또 꾸준히 해라. 이 얘기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데 한 땀 한 땀 글을 쓰는 분들조차도 모바일에서 글을 읽을 때는 한 땀 한 땀 읽지 않고 한 번에 슥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슥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글들도 이렇게 슥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블로그 글을 봤을 때 어떻게라도 눈에 잘 띄게 그리고 그 눈에 걸림이 없이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그 글의 형태의 이미지까지 정리할 생각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쉽게 쓰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안 그래도 쓱 읽는데 그 내용이 어려우면 바로 이탈을 하겠죠. 그러면은, 필라테스 센터에서 이제 어렵게 쓴다는 건 뭐냐면 보통 회부학 정보 그래서 많이 그런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흉추가 뭐 어떻고 그런 글들 있잖아요. 그거 단어 몇 개만 들어가도 엄청 어려우시거든요. 그 운동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정보가 되어 버립니다. 근데 또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이제 배우고 너무 익숙해 하시니까 이런 걸 좀 전달해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열심히 쓰시죠.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상품에 대한 설명이 너무 복잡하거나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별게 아닌데 뭐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복잡한 경우도 있어요. 뭐 할인을 해주는데 뭐 어떤 어떤 조건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어려우니까 좀 최대한 간단하게 써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것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소비자가 사용하는 단어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내가 쓰는 단어에 엄청 익숙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필라테스 센터로 치면 이제 실버 필라테스와 맨즈 필라테스 이런 겁니다. 이건 제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할 때도 많이 예시 드리는 건데, 보통 이런 실버 필라테스와 맨즈 필라테스에 대한 그 판촉물을 만들면은 진짜 이 단어 그대로 쓰시거든요. 근데 네이버 세상에서는
그 검색,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하는 단어들을 보면 실버 필라테스는 일단 거의 쓰지 않고요. 보통 그나마 쓰더라도 이제 70대 필라테스, 60대 필라테스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거의 검색 키워드로서는 의미가 없는 단어고. 맨즈 필라테스는 진짜 가끔가다 있기는 해요. 근데 맨즈 필라테스보다 남자 필라테스가 훨씬 더 그 검색이 훨씬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 센터에서도 실제로 고객들이 쓰는 단어와 우리가 마케팅을 하면서 편해진 단어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고객들이 쓰는 단어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작자의 홍과 톤을 컨텐츠에 담기 위해서는 일상을 관찰하고 사색의 시간을 가진 뒤에 컨텐츠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블로그 마케팅에서 생각하는 가설은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그 어떤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 상단에 노출되는 3개에서 5개 정도의 글들을 읽어보고 하나의 센터를 선택해가지고 연락을 주겠죠. 그러면은 그 보통 그 3개에서 5개의 글들은 체험단 글들이 아마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만 해도 그래요. 이거 딱 봐도 그냥 체험단 글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그래서 수업 후기 원고를 적어서 확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되게 그냥 센터에 대한 소개들 쭉 나오고 그냥 연락처 하나 나오고 그게 끝이죠. 그러니까 차별화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진심으로. 왜냐면 다 그냥 필라테스 센터 여기 있네 정도의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좀 눈에 띄는 글들을 만들 수 있는 게 그 필라테스 센터마다 이게 원장님의 색깔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그리고 그, 그 센터에 다니는 고객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진실되게 쓰는 거랑 그리고 필라테스도 그냥 단순히 속근육을 단련해줘서 몸이 좋아져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관점에 따라서 되게 많은 부분들을 표현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내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그 관찰을 하고 좀 나만의 해석을 껴가지고 글을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글들이 좀 쌓이면은 이제 체험단 글이랑 딱 비교했을 때 확실한 퀄리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진정성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글 하나를 쓰더라도 홍과 톤을 담아야 된다. 그리고 사색과 관찰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제 책에 보면은 좀 산책 좀 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이제 다 이런 원리에서 나온 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경쟁사가 있다면 차별화 포인트를 명시합니다. 없다면 쥐어짜서라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차별화 포인트 누구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필라테스 센터 원장님들이 한편으로는 되게 자기가 전문성 있고 난 차별화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또 이분들의 단점은 그 고객들의 언어를 잘 이해를 못 하시고, 또 한편에는 우리 필라테스 센터 그냥 너무 일반적인 필라테스 센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차별화 될 만한 게 없어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하나하나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면은 차별화 포인트는 진짜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그게 여기서도 나오죠.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건데 하다 보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민이 필요한 거지. 그 차별화가 되지 않는 곳은 없다. 사실 이 차별화에 대한 문제는 저희 센터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와이프가 필라테스 강사고 되게 오래 한 건 맞지만 뭐 클래식을 따거나 뭐 자이로토익을 하거나 아니면 이 업에 진짜 너무 진심이어가지고 워크숍을 미친 듯이 들어가거나 뭐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필라테스 강사, 모던 필라테스 강사 딱 그 정도였었는데 그러면 사실 그거잖아요. 다른 필라테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필라테스 수업과 우리 센터에서 제공하는 필라테스 수업이 그렇게 다를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또 저희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차별화 포인트는 어딜까라고 생각을 시작했고, 그게 이제 조금 더 좀 운동을 편하게 하러 오는 센터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담아가지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조금 더 가족적인 느낌을 내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들에 보면은 초기 글들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차별화 포인트는 누구에게 있으니까 이걸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여기까지 잘 듣고 계시나요? 잘 듣고 계시면 1번 한 번씩 눌러주시고,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바로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네, 좋습니다. 네, 잘 듣고 계시네요, 다들. 여기가 이제 그 오프라인 사업장에 대한 얘기였고, 온라인 사업에서는 좀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뭐 마찬가지로 콘텐츠에는 되게 혼신의 힘을 써야 되는데,
그 혼신의 힘은 그 구매를 전하는 콘텐츠와 어, 유입을 시키는 콘텐츠랑 좀 구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요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유입이 되는 콘텐츠라고 했을 때에도 그 콘텐츠에는 하나하나 엄청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 예를 들면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영상 있잖아요. 이 그 책속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거는 저한테 있어서는 그겁니다. 잠재 고객을 더 확보하기 위한 컨텐츠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 한다고 제가 뭔가 상품을 팔거나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걸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저라는 존재를 인식시키고 하는 종류의 컨텐츠인 거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 전환을 시키는 컨텐츠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죠. 그리고 이거는 스레드도 마찬가지고, 블로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환을 위한 컨텐츠와 노출을 위한 컨텐츠를 나눈 다음에 둘 다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인데, 강한 사람이 남는 게 아니라 남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됩니다. 네. 이거는 사실 이 인플루언서의 세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꾸준히 오랫동안 버티고 있으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엄청 많이 듣는 얘기인데, 전 제가 스스로 되게 유명하지도 않고, 뭐라 그랬냐. 되게 느리게 성장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8년 동안 그냥 블로그만 한 거죠. 8년 블로그 했고, 책 100권 읽기 5년 정도 그냥 한 건데, 저랑 비슷하게 시작하신 분들을 보면은 엄청 빵 터져가지고 엄청 크게 되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걸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냥 8년 동안 꾸준히 해왔더니만, 그냥 아는 사람들을 아는 수준까지 올라오게 된 거죠. 그때 당연히 그 어중이 떠중이처럼 하다가 끝난 사람들도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이때쯤 되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해요. 아, 그래서 모네타리움이라는 이름도 알게 되고, 이제 어디나 가면은, 어디서 봤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해주고 시작하니까, 그게 되게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8년의 경험으로 얘기해 드리는데, 일단 오래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비보다는 광고비를 써가지고 내가 이게 빡 팽창하는 것보다는 일단 컨텐츠를 되게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는 과정이 정말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블로그 마케팅 대행사가 오히려 제 퍼스널 브랜딩이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작동하는 사업인데, 광고비를 거의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제가 메타 광고를 돌리거나 그런 식으로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가 만들어 놓은 컨텐츠를 읽으시고 저한테 문의를 주거나 그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를 쌓다 보면은 고객들과 만날 접점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사업이 잘 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출을 위한 컨텐츠, 전환을 위한 컨텐츠 이거는 얘기 드렸었고요. 음, 그리고 이것도 또 다시 등장하는데, 기록하면 지루한 순간도 온다 그러잖아요.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그리고 이 기록이 강한 신뢰가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쌓여진 신뢰는 때를 만나 돈으로 빠르게 전환된다고 하는데, 이거 저도 엄청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 마케팅 대행을 이제 3년 채워가고 있거든요. 1년 차 때, 뭐 이제 저 블로그 마케팅 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저희 독서 단톡방 있잖아요. 독서 단톡방에 아직도 계실 텐데 거기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저한테 그 마케팅 대행을 되게 많이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초반에 자리 잡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뭐 그중에 저도 되게 성과를 보답해드린 분들도 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 블로그 마케팅에 대한 그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제 블로그에 주로 있었던 거는 부동산 경매에 대한 이야기랑 그 뭐냐, 서평에 대한 책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았었어요. 그때도 1년 100권 쓰기 이제 2년 성공하고 3년째 가던 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맡겨준 이유가, 아, 책도 이 정도 읽고 그렇게 열심히 꾸준히 활동하는 사람이니까 어,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시켜가지고 저한테 일을 맡기셨거든요. 아, 이게 그냥 꾸준히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신뢰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매체를 한 번에 하기는 힘드니까 일단 하나라도 잡고 뭔가 꾸준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그냥 신뢰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결이 맞지 않은 100명의 잠재 고객보다는 결이 맞는 10명의 잠재 고객과 깊게 소통하는 게 낫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 이런 것도 있어요. 저도 빨리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없는 게 아니어가지고, 작년에 그 메타 광고를 통해 가지고 그
광고 모집을 한 다음에 유료 강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의도 몇 개 팔았습니다. 근데 그때 엄청 그 경험이 끔찍했어요. 끔찍할 정도로 회상이 되는데 무슨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광고를 태우고 그 수강 모집을 했으니까 그 광고비를 어떻게든 돌려받아야 되겠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일즈도 그 제 성격과 다르게 너무 강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하니까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어, 저를 모르는 사람이 되게 억측성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잠깐만요. 네. 그래가지고 그 강의의 경험이 제가 느끼는 경험이 너무 좋지 않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문장을 보고 되게 느낀 게 많았었죠. 이렇게 광고로 그냥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결이 맞지 않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광고를 돌릴 거면, 차라리 그 저를 더 알릴 수 있는 방식의 광고를 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후반 정도 되면은 그 제 책 광고를 돌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광고를 거의 안 하고 있었는데, 어, 책을 팔기 위한 그런 메타 광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광고를 보고 제 책을 사겠죠. 그러면 저라는 인간에 대해서 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올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망설이는 분을 위한 배려입니다. 구매에서 망설이는 잠재력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권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것도 준비하면서 저는 느꼈던 게 내가 그렇게 많이 권하고 있진 않는데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공짜를 유료로 제공할 때는 그에 맞는 명분을 확실히 제시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그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초반에 제가 굳이 이런저런 조건을 거는 이유가 있다 그랬었죠. 그리고 또 동시에 필라테스 센터에서도 계속 할인을 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온라인에서 뭔가 내 퍼스널 브랜딩으로 쓰게 되면은 자꾸 뭔가 해달라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 밑도 끝도 없이 도와달라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그런 분들은 이제 딱 봤을 때 그 쎄함을 느끼시고 바로 거리를 두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그 약간 결이 안 맞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돈을 써서 빨리 노출되는 부분만 신경 쓸 수 있다면 지금 적립할 수 있는 시간과 컨텐츠의 위력을 허공에 날리면서 악순환을 향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내가 돈을 벌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하면서 인스타나 유튜브나 뭐 블로그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아무도 안 봐주거든요. 그리고 그 공백기라는 게 상당히 긴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봐주는 거죠. 근데 그 시간조차 좀 즐기고 그때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놓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진짜 그 컨텐츠적인 부분들을 계속 신경 쓰면서 그걸 다듬어 나갈 수 있는 여유가 되거든요. 그때 이제 좀 여러 가지 기술들도 그때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도 조금 챙겨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요즘에 진짜 바쁘거든요. 요즘에 진짜 바빠가지고 뭔가 저를 스스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뭔가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보건데, 이렇게 좀 바쁘기 전에, 이렇게 내가 쌓아왔던 것들이 좀 되게 도움이 많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시작할 때는 아무도 나에게 관심 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뭔가 돈이 되는 일들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를 조금 즐기시면서 하나하나 이제 내공을 쌓아가는 건 어떨까? 이렇게 제안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진정성을 있어 보이기 위해 꾸미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사람을 대합니다. 연기하던 모습까지 버리고 부족한 부분까지 드러내는 용기를 가집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도 이렇게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원래 가식 같은 게 좀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롱런 하는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뭔가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특정한 모습들을 꾸며내는 것보다는 실수하는 모습들, 못난 모습들, 이런 것도 같이 좀 공유하면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을 때
진정성이라는 형태로 좀 좀 발현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진정성 하는데, 진정성을 이렇게 좀 쪼개보면은 약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성의 요소들에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캐릭터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겪어왔던 오히려 고난과 역경, 그리고 계기들이 되게 그 진정성을 구성하는데 큰 요인을 미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 같은 것도 그 진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 자체가 뭔가 합리적이고 사람들이 봤을 때 우아할 만한 것들이어야 해요. 그런 걸 이제 제시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정성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정성의 요소들도 제가 지금 살짝 얘기해 드렸는데 이런 요소들을 이제 갖춰가지고 글을 쓰면 사람들이 진정성이라고 느끼거든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그렇게 쓰면 진정성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이 진정성의 공식도 얘기해 드렸으니까 한번 잘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30분 동안 제가 준비해온 내용들을 가져왔는데요. 혹시, 네, 잘 듣고 계시죠? 1번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얘기하다가